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19년 자유의 봄. 다시 타오르는 불사조의 노래. 배움을 진심으로 즐기시고 늘 지적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함께 다룰 출처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네, 단 한 편의 아주 강렬한 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시입니다. 바로 1919년 봄 다시 타오르는 불사조의 노래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진짜 이 짧은 몇 줄의 문장 안에 응축된 그 폭발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그 감정의 밀도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시가 품고 있는 그 뜨거운 숨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정교한 문학적 장치들을 청취자님께 온전히 전해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집중할 것은 오직 원문 텍스트가 뿜어내고 있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보편적이고 끈질긴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해낸 경이로운 문학적 은유들 뿐입니다. 네, 오직 텍스트 그 자체에만. 극심한 억압에 맞서는 인간의 영혼이 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그 아주 객관적이고 순수한 텍스트의 세계로 청취자님을 초대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역사적 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철저히 인간의 본성과 문학적 아름다움에 맞춰져 있다는 거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면, 시의 일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는 1919년 자유의 봄이라는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데요. 네. 저는 이 도입부에서부터 뭐랄까 시인이 스케일을 아주 거대하게 잡았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하나 된 심장박동으로 우리는 일어섰다. 이 구절 뒤에 바로 산마루에서 바다끝까지 온 결의의 숨결이 모여 천둥처럼 자유를 외쳤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네, 이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자연재해처럼 묘사되었죠. 맞아요. 단순히 몇몇 지식인들이나 특정 단체가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지진이 일어나거나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산마루에서 바다끝까지라는 그 공간적 확장성도 이 움직임이 얼마나 동시다발적이고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천둥 같은 외침이 그저 감정적인 울분이나 시끄러운 소음으로 휘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시의 이연으로 넘어가면 그 외침이 아주 구체적이고 철학적인 형태의 선언으로 변모합니다. 오, 선언으로요? 그들은 스스로를 독립된 영혼이자 스스로의 주인으로 선포하죠. 스스로의 주인? 이것은 단순히 나를 억압하지 말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반항을 넘어서요. 내 존재의 주권은 애초에 나에게 있다는 아주 실존적인 자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그거 진짜 묵직하네요. 물리적인 몸은 묶여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주권만큼은 타인이 침범할 수 없다는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사실 그 스스로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행동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의 묘사도 진짜 압권이더라고요. 네, 시각적으로 아주 뛰어나죠. 쇠사슬을 부수고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사용된 은유의 대비가 굉장히 시각적이라고 느꼈어요. 어떻게 대비가 되나요? 쇠사슬을 딱 생각해보면 차갑고 무겁고 사람의 몸을 아래로 짓누르는 그런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중력의 방향이죠. 반대로 그것을 부수고 나온 에너지는 불기둥으로 묘사됩니다. 불기둥은 뜨겁고 밝고 중력을 거슬러서 하늘을 향해 위로 맹렬하게 솟구쳐 오르는 상승의 속성을 가졌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문학적으로 쇠사슬의 그 수직적 하강과 불기둥의 수직적 상승 이미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시간의 무게만큼 그 억압을 뚫고 나오는 에너지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불길로 폭발하는 것이죠.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자유의지가 밖으로 표출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구속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압도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맹렬하고 화려했던 그 불기둥의 이미지가요. 사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네, 확 바뀌죠. 방금 전까지 눈이 부시도록 환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거든요. 저는 이 급격한 전원이 주는 긴장감이 진짜 상당했습니다. 이 시가 단순히 환희에 찬 승리만을 노래하는 그런 낭만적인 창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죠. 네, 현실은 달랐으니까요. 이상을 향한 폭발적인 도약 뒤에 반드시 뒤따르는 가혹한 현실의 반격. 그 칠흑 같은 절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텍스트의 정중앙에 딱 배치했습니다. 특히 뼈가 부러져 쓰러져도 라는 구절을 읽을 때는 시각을 넘어서 막 촉각적인 고통까지 느껴졌어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죠. 앞서 1, 2연에서 보았던 불기둥이나 천둥 같은 단어들이 약간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이념의 폭발이었다면 이 구절은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실제 육신이 부서지고 물리적인 피를 흘려야 했다는 사실을 아주 날것 그대로 들이밉니다. 네. 자유라는 그 낭만적인 단어 뒤에 숨겨진 그 끔찍하고 무거운 대가를 생생하게 까발리는 거죠. 그 가혹한 어둠이 덮쳤을 때 시인은 다시 한번 놀라운 은유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기꺼이 자신을 태워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네, 횃불이 되었죠. 하지만 거대한 물리력 앞에서 그 횃불을 든 육신은 결국 뼈가 부러져 쓰러지게 되잖아요. 네, 쓰러지고 말죠. 그런데 여기서 그 불길이 소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화려했던 불기둥은 겉보기에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산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 붙었다고 묘사하거든요. 아, 산불씨.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대한 불기둥에서 작진한 엄청난 생명력 있는 산불씨로 불의 형태가 진화한 거네요. 네, 진화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눈에 띄게 거대한 불기둥은 강압적인 폭력에 의해 쉽게 타겟이 되고 짓밟혀서 꺼질 위험이 큽니다. 그렇죠. 표적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은밀하게 심어진 산불씨는 다릅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대를 이어가며 끈질기게 타오르죠. 네네. 눈앞의 육신은 쓰러뜨릴 수 있어도 다른 이의 가슴으로 옮겨붙은 정신의 불씨는 그 어떤 폭력으로도 완벽히 진압할 수 없다는 통찰입니다. 진짜 무서운 생명력이네요. 이 시가 단순히 한 시대의 저항을 넘어서 영혼의 불멸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산불씨라는 메타포에 있습니다. 와, 그렇게 형태를 숨긴 채 생명력을 유지하던 그 불씨는 사연에서 드디어 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은유이자 제목에도 등장하는 존재로 형태를 바꿉니다. 네, 드디어 등장하죠. 바로 불사조입니다. 그런데 이 불사조가 탄생하는 과정의 묘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용광로 속에서 단조된 자립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단조라는 표현이 쓰였죠. 저는 철을 막 두드리고 열을 가해서 형태를 만드는 그 재련 과정을 인간의 내면에 비유한 이 문장에서 진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탁월하고 심오한 은유라고 할 수 있죠. 용광로라는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든 것을 형태 없이 녹여버릴 듯한 극도의 열과 숨막히는 압력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죠. 역사적으로는 가장 가혹한 탄압과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겠죠. 보통의 존재라면 그 용광로 안에서 타버리거나 녹아서 재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시 속의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군요. 오히려 단조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망치로 수없이 두드리는 이 단조 과정을 거치면요. 철 속의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분자 구조는 더욱 치밀해져서 결국 강철이 됩니다. 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네요. 네, 극도의 고통과 억압이 그들의 자립심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약함이라는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냈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을 걸음 삼아 내면을 완성해낸 것이죠. 그야말로 억압의 연금술이네요. 그렇게 가혹한 용광로에서 완성된 강철 같은 의지가 마침내 잿더미를 박차고 비상하는 불사조로 형상화됩니다. 청취자님도 이 불사조 신화는 잘 아실 겁니다. 스스로를 불태워 죽음의 잿더미를 만들고 그 속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전설의 새잖아요. 네, 부활의 상징이죠. 모든 것이 끝났고 다 타버렸다고 생각된 그 완벽한 절망의 순간, 그 잿더미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부활의 출발점이었다는 이 묘사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진짜 엄청납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희망을 건져올리는 문학적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네, 맞아요.
어둠 속의 작은 불씨가 용광로의 시련을 견디고 마침내 죽음마저 초월한 불사조로 비상하는 이 서사는 비단 1919년이라는 특정 시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이는 억압받는 상황에 놓인 인류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희망의 알레고리로 기능하게 됩니다. 제가 이쯤에서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의 오연과 육연으로 넘어가면 시인은 이 과거의 장엄한 드라마를 그대로 역사책에 묻어두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딱 끌어당깁니다. 네, 역사 속에 새겨진 그들의 이야기, 나라를 나라답게 사랑하는 법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의 길이 되었다.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단순히 옛날 훌륭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일차원적인 추모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인의 시선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네, 만약 이 시가 그 시대 사람들의 영웅적인 희생을 찬양하는 데서 마침표를 찍었다면 그냥 훌륭한 역사시에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었다는 선언을 통해 이것을 현재 우리 삶의 기저를 이루는 토대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우리와 맞닿아 있는 거네요. 나라를 나라답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화두는 어떤 형태의 사회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고 산책하고 무심코 딛고 서 있는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유의 땅이 사실은 누군가가 그 뜨거운 용광로를 견뎌내며 자신의 몸을 던져 다져놓은 길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이런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시가 어떻게 끝을 맺는지 클라이맥스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결구로 향하는 에너지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시인은 이 장엄한 서사의 결말을 내릴 때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택합니다. 그들이 천둥처럼 외쳤던 그날의 사건을 시인은 희망을 불어오는 자유의 프롤로그라고 명명하거든요. 프롤로그요? 네, 이 프롤로그라는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의미하죠. 아, 그 말씀은 결국 그 당시에 당장 완벽한 자유와 독립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건을 실패나 종결로 보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뼈가 부러지는 희생을 치렀지만 그것이 미래 세대가 이어나갈 거대한 서사의 첫 장을 열었다는 자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이 당장의 승리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누군가를 위한 확고한 피의 약속이 될 것임을 통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의 약속. 그 믿음이 시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환희의 묘사로 폭발하죠. 네. 죽음조차 꺾을 수 없는 믿음. 불사조의 노래가 하늘에 닿는 날. 영혼은 춤추며 솟구쳐 시대를 넘어 외칠 것이다. 저는 진짜 이 구절의 표현력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네, 아름답죠.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혼들이 슬피 울거나 막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춤추며 솟구친다고 묘사했잖아요. 그렇죠. 비극과 죽음의 무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절대적인 자유의 환희가 이 텍스트 밖으로 확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의 춤사위가 시대를 넘어 현재를 상은 독자들에게 가다 마침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바로 이 시의 대미를 장식하는 세 마디입니다. 아, 만세, 만세, 만세. 맞아요. 이 세 단어의 반복이 그저 흔한 구호의 나열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맥을 따라 여기까지 온 독자라면 이 세 단어가 결코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절대 그럴 수 없죠. 일연의 억압을 뚫고 나온 천둥 같은 외침, 사연의 뼈가 부러지는 참혹한 고통, 사연의 용광로를 견뎌낸 끈질긴 인내, 그리고 마침내 잿더미를 뚫고 날아오른 불사조의 부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네요. 네, 이 모든 시련과 극복에 축적된 에너지가 이 세 마디에 담겨 한꺼번에 팍 터져 나옵니다. 철저히 계산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시각적 텍스트가 청각적인 카타르시스로 전환되는 아주 짜릿한 순간입니다. 텍스트가 청각적 카타르시스로 전환된다? 와, 이 표현이 시의 결말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네요. 네, 청취자님,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여 읽고 난 뒤에 정말로 귀가 막 먹먹해질 듯한 그 우레와 같은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 공감각적인 경험을 해보셨다면 시인이 의도한 마법에 완벽하게 빠져드신 겁니다. 글자들이 살아서 심장을 마구 두드리는 느낌?
그게 바로 훌륭한 텍스트가 가진 진짜 힘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문학적 여정을 잠시 뒤돌아볼까요? 저희는 오늘 1919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주 복잡한 사료가 아니라 짧은 시 한 편의 은유를 통해 탐구했습니다. 네, 문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억압에 맞선 인간의 자각이 천둥 같은 외침과 불기둥으로 시작되어서 참혹한 어둠 속에 겨려져 마침내 하늘을 나는 불사조로 완성되는 그 아주 치열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이 텍스트는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 진영의 논리를 훌쩍 뛰어넘어서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 영혼의 불멸성을 보여주는 눈부신 증명사와도 같습니다. 아, 완벽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 현대사회에서도 문학과 역사를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탐구해서 제대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00년 전 과거에 그냥 박제된 낡은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비춰주는 거울이자 나침반이 되어주니까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이 있는 텍스트 탐구를 마치면서 늘 그랬듯 당신의 사유를 조금 더 확장시켜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생각해볼 거리가 있죠. 시에서는 과거의 희생이 미래를 향한 자유의 프롤로그였으며 그 불사조가 부순 것은 물리적인 쇠사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1919년의 사람들처럼 막 눈에 보이는 무력이나 물리적인 쇠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네, 겉보기에는 완벽한 자유의 시대, 어떻게 보면 자유의 본편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대를 올가매고 있는 현대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 타인의 시선,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물질적인 욕망, 아니면 스스로 한계를 긋는 냉소주의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오히려 더 끊어내기 힘든 이 현대의 쇠사슬 앞에서 선조들로부터 시대를 넘어 물려받은 우리 내면의 그 산 불씨는 지금 무엇을 태우기 위해 불사조의 날갯짓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바쁘게 걸어가는 일상의 길 위에서 당신 안에 숨쉬고 있는 그 내면의 불씨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불사조가 힘차게 비상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